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조금 전에 막 경인교육대학교 구술면접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두 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의논해 보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부에 너무 많이 지장이 되었는지 교육 당국에서 학교에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학교에 이걸 들고 가면 학급 선생님께서 모두 다 수거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되돌려 주는 것으로요. 바로 그것이 문제화된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초점 잘 맞춰야 됩니다. 교육 당국의 지시를 따라서 선생님께서 수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생님의 자율권을 발동해서 선생님 임의대로 지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그 조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논점 일탈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휴대폰을 수거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의 지시를 받고 학교 선생님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수거할 것이냐, 아니면 그 명령을 따르지 말고 선생님의 자율권을 발동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잘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교육 당국의 명령을 따라서 선생님은 그것을 수거했다가 끝날 때 되돌려 주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견지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위 기관에서, 상급 기관에서 이것이 좋다라고 지시 명령을 내리면 하급 기관에서는 잘 따라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법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 학교에 명령을 내린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 제자 학생들에게 명령을 내렸을 때 학생들이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논리적 근거를 댄다면 매우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위에서 내리는 명령 체계가 불합리하다면 그래도 그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다시 대두될 것입니다. 정말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따르고 실천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교사의 자율권을 발동해서 걷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도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사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 스마트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도 수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수업을 더 재미있게 간다고 한다면 위에서 지시한 것을 따르지 않고 교사의 자율권을 발동시켜서 학생들을 지도한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거론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육당국에서 지장을 많이 받으니 무엇이? 휴대폰이. 저것을 수거했다가 나중에 갈 때 돌려주자. 그렇게 됐을 때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생님 왜 제 휴대폰을 걷습니까? 라고 할 때 이것은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당국에서 원칙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학부모, 학생, 교사가 느낀다면 교사는 설령 명령체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자율권으로 발동시켜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명령식을 따르지 않는 논거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후자의 논리적 근거를 댔을 때는 당연히 반론이 제기되겠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자네가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학생들 생각에 그것이 불합리한 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따르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그러면 교육당국에서 정말 불합리한 안으로 휴대폰을 수거한 것일까? 거기서는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아무래도 좀 강압적이긴 하지만 휴대폰을 걷었다가 끝날 때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상대주적 세계관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을 낼 때는 여러 가지 공청회나 또는 위논 끝에 그것을 낸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지시했는데 학생들이 볼 때는 아니야, 저것은 불합리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 말씀 듣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두 번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논리적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인가가 나올 때 둘 중에 하나를 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불합리한 아니라 하고, 그리고 또 학생과 학부모나 또 선생 자신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반론이 반드시 제기되겠죠. 추가 질문으로 나오겠죠.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는 방법론을 저는 강의에서 항상 이야기했죠. 저는 당연히 교육 당국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법 질서를 지키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학생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학생들이 불합리하다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 안을 만들어서 지시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안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불합리한 것을 놓고 지시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요 라고 반론이 제기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한마디 정도 살짝 일면 수긍하고 자기 논리를 전개한다면 아마 탄탄한 논리적 근거로 여러분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이제 이것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개별 구술 면접에서 밥이 왜 설익는가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하라 였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합격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수능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